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요즘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죠? 가만히 있어도 문득 생각나고 밤이 되면 괜히 더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꾸 마음을 두드려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혹시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냥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 애써서 참아내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사랑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연락,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오늘 감정 약국에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별 후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속엔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멈춤,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 생각이 또 나셨나요? 그리움이 가끔 파도처럼 밀려오죠. 잘 참았던 마음도 문득 무너지듯 쏟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별 후 왜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 감정의 여진에 대해 말해 볼게요. 이별은 끝이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별은 그 사랑의 무너진 조각 위에 조용히 남아있는 아주 깊고 오래가는 울림이에요. 그 울림은 이별 직후의 혼란이기도 하고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부르기로 해요. 감정의 여진. 큰 지진이 지나간 땅은 오랫동안 여진을 겪어요. 그 땅이 다시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랑이 지나간 마음도 바로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감정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아직 그 사람 곁에 있어요. 익숙했던 말투, 눈빛, 걷는 속도까지도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불안일까요? 사랑은 상대를 향하지만 불안은 나를 향해 무너져요. 대부분의 먼저 연락은 사랑이 아닌 불안의 목소리예요. 그 사람이 나 없이 잘 지내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사람 생겼으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영영 끝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한 공포입니다. 잃는 게 무서운 마음, 버려지는 게 두려운 마음. 하지만 그 감정은 상대를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들죠.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언제나 전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감정의 여진 속에 있어요.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내린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남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멈추는 게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대신 당신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그리움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사라진 감정의 공백 때문인지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감정은 구름 같아요. 하늘을 덮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흘러가요.
그 구름 아래에 있는 당신은 지금 비를 맞고 있지만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의 외로움이 당신을 망가뜨릴 것 같아도 그 외로움은 당신이 나를 회복하는 첫 신호일지도 몰라요.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사람 말고 당신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해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이 그리움은 나를 아프게 할지 몰라도 내가 나를 아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당신은 지금 마음의 뿌리를 다시 내리고 있어요. 흔들린 만큼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진이 멈춘 자리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길 잘했구나. 나는 결국 나를 지켜냈구나. 지금은 어둡고 낯선 시간이지만 그 어둠이 지나고 나면 그리움은 빛으로 바뀔 거예요. 그 빛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별 후 먼저 연락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심을 무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별은 둘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수십 번의 혼자만의 결심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조용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 표현하지 못한 감정,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거리감. 우리는 종종 이별을 갑작스럽게 느끼지만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이미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 정말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남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 질문의 이면엔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딨니라는 내면의 외침이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연락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속도 차이예요. 사람은 각자의 사주팔자처럼 감정의 구조도 흐름도 아주 다르게 타고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처럼 급히 타오르고 어떤 사람은 물처럼 오래 머물죠. 어떤 사람은 금처럼 딱 끊어내고 어떤 사람은 나무처럼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사랑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나타나요. 상대방은 지금 정말 잘 지내는 걸까요? 보이는 모습은 당신보다 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흘려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지금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을 멀리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리워도 꾹 참고 생각나도 눌러 담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각자의 운명에 충실하려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과 기운 아래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흐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의 운이 오면 아무리 사랑하던 것도 한 번은 멀리 보내야 하고 회복의 운이 오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비로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에게 지금 흐르는 운이 끊어냄의 흐름이라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당신과 거리를 두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지키는 본능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상대의 심리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조용히 바뀔 수도 있어요. 먼저 연락이 오면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또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는구나라는 확신으로 당신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대상에게는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느끼는 심리 속에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남으려면 지금은 기다림과 침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별 후에 상대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은 내가 가만히 멈춰 섰을 때예요. 그때서야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야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예요. 심리도 사주도 결국은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 사람의 흐름을 당기게 될 수 있어요. 당기면 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한번 멀어진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이별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수록 당신의 진심은 가벼워지고 당신의 그리움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그 사람이 당신의 부재를 온전히 체험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자리가 생겨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자기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 성숙함이 상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명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타이밍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다.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것, 떠나줌으로써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인연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기다림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때론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나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 지금 내가 지키는 이 고요함이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도 당신이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기를, 그리움에 흔들려도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먼 옛날 마음이 유리로 만들어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줄 때마다 마음에 금이 갔고 그 사랑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 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한 끝에 자신의 유리를 거의 다 부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떠난 뒤 소녀는 자꾸만 자신의 조각을 주어서 그 소녀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이 조각에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까?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은 소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소년 자신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누구지? 이 감정이 사라지면 나는 텅 비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자주 먼저 연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자아의 투사라고 합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상대에게 더 씹힙니다. 그리고 이별 후 그 이상적인 그림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이 무너진 것 같은 혼란을 느끼죠. 이때 자존감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는 무언가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 속에 갇힙니다. 그때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먼저 연락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무반응이나 냉정한 태도 앞에서 자신을 더 작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다름 아닌 거리두기로 만들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과 지구도 거리가 맞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피어나고 달과 지구의 거리도 조수간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만약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지구는 타버렸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의 거리도 그래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상대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는 붙잡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어요. 직관으로, 본능으로. 그런데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는 자꾸 그 진실을 잊고 말죠. 그래서 지금 감정 약국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리움은 파도처럼 옵니다. 마음속 모래 위를 부드럽게 밀고 들어오죠. 그리고 잠시 후엔 그대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 하지 않으면 쓸려가 버릴 것 같지만 정작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가장 단단한 마음이 남는다는 걸 시간은 알려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랑이 끝난 후에 겪는 감정은 금단 현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는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하고 그 안전을 다시 붙잡기 위해 행동을 일으키죠. 하지만 금단을 견디는 시간은 곧 새로운 신경망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을 뇌가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당신 중심의 우주를 회복하게 됩니다. 당신은 결코 누군가의 곁에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이미 은하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은 밤이 되어야 빛나듯이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반짝이기 시작할 거예요. 거리두기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당신이 다시 당신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 멀어질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더 다가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필요하다면 인연은 다시 흐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건 운명이고 우주고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짧은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한 사막에 목이 마른 두 낙타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다녔고 결국 목이 말라 넘어졌죠. 다른 한 마리는 서로를 향해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그 거리만큼 각자 스스로의 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낙타들은 사막 끝에서 다시 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가 당신을 지키고 있고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으며 당신의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감정 약국은
당신의 기다림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가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 자신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감정 약국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별 하나 무사히 반짝이기를.